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3, 4인 선거구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경북에서는 정반대로 기존의 3인 선거구까지 2인 선거구로 쪼개졌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로 군위와 의성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주민투표를 비롯한 절차들이 남아있어 빨라도 연말은 지나야 최종 이전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북도지사 선거가 자유한국당만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데다 뚜렷한 지역 이슈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들에 대한 흔적 지우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청송군이 주산지에 있던 김기덕 감독 관련 홍보물들을 철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15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까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새벽 출근길에 보슬보슬 봄비가 내렸어요. 네, 단비가 내렸지만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온이 떨어져 조금 쌀쌀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 맑은 하늘이 지나가고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 늦게부터 조금씩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경북 북동산지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도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오늘 대구 14도, 완동 12도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낮 기온이 대구 18도, 완동 16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욱 낮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다소 쌀쌀한 날이 예상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3, 4인 선거구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경북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경북도의회 선거구 심의 결과 오히려 있던 3인 선거구까지 2인 선거구제로 대폭 쪼개졌습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6.13 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조례안이 처리될 경북도의회 앞. 도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장당 도의원은 물러나라! 해당 상임위원회 앞에서도 3, 4인 선거구를 늘리라는 군소정당의 피켓 시위가 이어집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지역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며 한 의원이 의장석을 점거합니다. 3인 선거구를 늘리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조례안으로 제출됐지만 해당 상임위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있던 3인 선거구까지 2인으로 쪼개는 수정 동의안을 냈습니다. 농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하여 3인 선거구인 2인 선거구로 변경하면서 당론이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싹쓸이를 하기 위해서 2인 선거구로 축소하는. 참석 의원 39명 중 자유한국당 소속 30명이 찬성표를 던져 수정안은 가결됐습니다. 확정된 선거구는 4인 선거구 1개는 그대로지만 3인 선거구는 45개에서 35개로 줄고 대신 2인은 54개에서 69개로 늘어 총 선거구는 102개에서 105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동과 영주는 현행대로, 경주, 고령, 포항은 있던 3인 선거구도 2인으로 대폭 후퇴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도의원들에게 선거구 쪼개기 지시를 내렸다며 기득권 지키기 행태를 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북 선거구 조례안 심의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까지 개입하면서 다시 한번 일당 독점 구조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북도지사 선거, 한국당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인 데다가 이렇다 할 쟁점조차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분석입니다. 도지사 후보로 나선 한국당 후보는 4명입니다. 국회의원 김광림, 박명재, 이철우 의원의 남유진 전 구미시장이 가세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정의당은 박창호 경북도당위원장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진보 측 후보 2명이 나섰지만 경북을 독식해온 한국당 후보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작부터 판세가 기울어진 데다 미투 운동과 전직 대통령 수사 같은 큰 사건에 묻혀 지역 현안은 부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경선이 본선으로 인식되면서 재산 형성 과정이나 해당 행위 따위의 인신공격만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전국 이슈가 또 지방 이슈도 되는 거니까 개인들로 봐서는 이제 좀 과열되다시피 한 경쟁을 하는 그런 우려감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거는 뭐 선거 때 어련히 나타나는 경향이고요. 오랫동안 특정당이 독식하며 텃밭으로 인식되어 온 경북도지사 선거가 또다시 유권자 관심에서 멀어진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거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공항을 어디로 옮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부는 군위와 의성 두 곳 모두를 이전 후보지로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어느 곳을 최종 후보로 확정할지 방법과 시기는 정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두 곳 모두 주민투표를 진행합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대구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군위와 군위의성 두 곳 모두 대구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붙어있던 예비라는 말은 뗀 겁니다. 이제 대구시는 두 곳 모두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주민투표 역시 두 지역 모두에서 실시됩니다.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금년 내로 최종 부지를 선정해서 대구 경북의 통합관문공항을 만드는 일을 더욱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방선거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공항 이전 지역 지원 계획 공청회나 발표 등을 6월 이후로 미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종 이전지 결정은 빨라도 올해 말, 늦으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군위 의성 군수 등 이전 부지 선정위원 5분의 1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뀔 수도 있는 만큼 공항 이전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가 제시한 이전 지역 지원비 3천억 원과 경상북도가 요구하는 5천억 원이라는 차이를 얼마나 극복하느냐, 정부 지원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도 앞으로의 논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고은 시인을 비롯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들에 대한 흔적 지우기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덕 감독의 대표작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 촬영지인 청송군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촬영지인 주산지 입구에 있는 대형 관광 안내 표지판. 크레인이 동원돼 영화 타이틀을 가리고 지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산지 안, 당시 영화 소품을 재현한 나룻배의 머리 글자도 여지없이 뜯겨나갑니다. 청송군은 주산지와 관련된 김기덕 감독에 대한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여배우들에 대한 상습 성폭력 추문이 일면서 김기덕 감독의 반성과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국민 정서상 김 감독이 만든 영화를 더 이상은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청송군은 주산지 홍보물 전수조사를 펼쳐 안내판과 동판, 홍보 책자 등 모두 14건을 철거하거나 전면 교체키로 했습니다. 여긴 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출될 수 있는 관광 안내 간판 전수조사를 통해 관광지 본연의 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 강판으로 일제 정비를. 미투 여파로 그간 유명인을 활용한 홍보에 열을 올렸던 지자체가 이제는 흔적 지우기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어젯밤 대구시 대명 10동 주택가의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 10동 주택가에서 정전이 발생해 630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갑작스런 정전에 주민들은 전등 대신 손전등을 밝혀야 했고 일부는 영문을 몰라 집 밖으로 나온 채 불안해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복구팀을 투입해 정전 30여 분 만인 밤 9시 45분쯤 전기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한전 측은 새가 변선절로 고압 전선에 부딪혀 단선이 되면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문객 숫자 부풀리기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역 축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칠애보단 내실을 중시하고 무엇보다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축제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덕을 대표하는 대게축제는 올해부터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일신하고 차분해집니다. 우선 강구항 전역에서 진행하던 행사 장소를 해파랑 공원으로 한정하고 외지 잡상인들의 영업을 일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영덕 지역 9개 읍면 주민들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풍물 공연을 하고 관광객 안내도 돕기로 했습니다. 지역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키면 한 번 오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대게축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변형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험 행사는 더 늘어납니다. 대게 경매와 대게 낚시 등 기존의 인기 체험 행사에다 대게 찾기 스쿠버 대회와 어린이 영덕 대게 역사 투어 등 새로운 체험거리가 추가됩니다. 축제 홍보도 서울 지하철 2호선과 강남역 등 수도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을 뛰어넘어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만세 운동이 열렸던 영덕 영해 3.18 독립만세 문화제도 체험형 축제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오는 17일 저녁 영덕 영해시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현장에서 횃불을 들고 행렬에 합류해 영해 시내를 돌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나라 사랑하는 애국 정신을 심어주고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준비를 하여 영예를 대표하고 3.1 운동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규모보다는 내실을 추구하는 축제,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 그 지역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축제. 지역 축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형산강 수은 오염 논란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수상 면허 시험장 운영을 강행하기로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수은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은 채 보여주기식 수변 개발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산강 수은오염 논란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수상 조종면허 시험장을 운영하기로 결정해 논란입니다. 모터보트와 제트스키 등 5마력 이상의 동력 레저기구가 형산강 바닥에 중금속 오염을 추가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수심이 얕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레저 활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물의 교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제 밑에 퇴적물이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수심이 얕으면. 제 옆으로 보이는 다리 및 구무천 합류 지점은 지난해 기준치의 2,000배 이상의 수은이 검출된 곳이어서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수은 오염 사태 2년이 다 되도록 포항시가 중금속 오염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섣불리 수변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포항시 전문가 그룹과 민관협의회도 환경대책과 모순되는 수상 면허 시험장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지만 포항시는 강행하고 있습니다. 영양평가라든가 이걸 해야 되는데 얼마나 오염이 위로 올라올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안전하다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는 포항시가 면허 시험장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법 규정을 어기고 형산강 어민들의 어업권을 침해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습니다. 수은 문제로 어민들의 조업까지 막아왔던 포항시가 정작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밀어붙이는 것은 제멋대로 행정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하천 전용 허가를 포항시가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보상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사업 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추가 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제선을 설치한다든가 시험장 위치를 상류 쪽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수질 문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수변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도 포항시는 오는 18일 예정대로 수상 면허 첫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10여 개가 부적절한 운영을 해왔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법인 70여 곳 가운데 10여 개가 법인 사무소를 두지 않거나 가짜 이사회 회의록을 만드는 식의 부적절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적발한 법인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관련 법에 따라서 설립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수술을 마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대학병원 A 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말 담관염을 앓고 있던 71살 B씨가 담석 제거 수술 뒤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19분 동안 방치해 뇌 손상을 입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이 사회인 야구장으로 단장을 끝내고 오는 토요일 개장합니다. 1948년에 건립된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은 서울이나 부산 야구장처럼 철거하려다 33억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사회인 야구장 외에도 기념품 전시 공간과 레전드 선수 조형물, 잔디 산책로가 조성돼 시민공원으로 활용됩니다. 17일 토요일 10시부터 시작하는 개장식에서는 이만수, 양준혁, 이승엽 선수가 사인회를 하고 사회인 야구대회 개막식도 열립니다. 스포츠 산업 창작물의 생산을 돕는 공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대구 스타디움 몰에서 문을 연 스포츠 융복합 메이커스랩은 3D 프린터와 3D 스캐너 등 다양한 장비와 교육용 기자재를 갖추고 창업자들이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해줍니다. 관련 전공자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도 스포츠 산업 관련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내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여부를 조사합니다. 대구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 오는 11월까지 대구시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노후 정도와 변형 상태, 위험물질 존재 여부 등을 모두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시설 관리 방법과 정기검사 요령을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신고한 우수시민 30여 명을 뽑아 7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올해도 우수신고자를 뽑아 내년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들어온 대구시 안전신문고 신고는 15,900여 건으로 인구 대비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 맑은 하늘이 지나고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부터 점차 비는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밤부터 경북 북동 산지에는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한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도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4도, 안동 12도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낮 최고 기온이 대구 18도, 안동 16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욱 낮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비가 내리고 또 하루 종일 흐린 날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4도, 영천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8도, 영천 17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11도, 구미 12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 15도, 구미 1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2도, 의성 10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16도, 의성 17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15도, 낮 기온 17도로 일교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다소 쌀쌀한 날이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